중요한 지표는 요런 학원에 갔다는 거 자체가 아니라 추정 60분 중에 제가 제일 안 좋게 보는 건 요 부분이에요. 6개월 만에 영어 끝내기. 이런 사람들은 멱살 잡고 싶어요, 진짜.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추정 60번에서 나온 7세 고시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이와 더불어 많이 불안감을 느끼실 학부모님들에게 이 세 가지만 지키면은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의 경우에는 이미지 사고를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영어를 배우게 하는 거는 아마도 언어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언어를 체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프로그램이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독해 문제집을 풀어요. 그리고 이 독해 문제집의 수준이 자신의 나이보다 뭐 3살 이상 높은 나이를 타겟팅한 독해 문제집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5세다 만으로 현지 미국 아이들이 8세나 9세 애들이 풀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냐? 되게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리딩 문제집으로 공부를 한다고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이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런 학원에 가서 아니면 비슷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진짜 효과가 있을까? 직접 본 것만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효과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하지만 비율을 봐야 돼요. 이게 과연 보편적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효과를 낼 수가 있는 방법이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그 애들이 이렇게 잘하게 된 데에는 거기만 보내서 그렇게 잘하냐 애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보내보신 분들의 얘기를 막 많이 들어보고 하면은 정말 손이 많이 간다. 집에서 할 게 엄청 많다. 그냥 보내고 땡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잘 되는 경우가 진짜 잘하게 소화가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잘하게 되는 거에 핵심에는 뭐가 깔려 있냐? 책 읽기가 깔려 있어요. 결국에는 핵심 코어는 책 읽기예요. 맞아요. 걔네들이 거기서도 소화 잘하고 거기 과정을 거쳐서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공통점을 보자고요. 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체제에 가서도 책을 많이 안 읽고 그냥 뭐 왔다 갔다 거렸던 친구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떠도는 말이 뭐죠? 이게 실은 영어 유치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7세 고시 하는데 이런 데가 영어 유치원 편에서도 우리가 말했듯이 이런 말이 떠도는다고요. 초등 고학년만 돼도 반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아이도 영어 유치원 출신, 반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아이도 영어 유치원 출신이다. 이 말이 왜 있냐? 거기를 가는 것 자체는 큰 변화를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내면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은 뭘 발견할 수 있냐? 중요한 지표는 요런 학원에 갔다는 거 자체가 아니라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몰입해서 읽었냐 이거에 달려 있다는 걸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유명 학원들이나 이런 데에는 그렇게 커리큘럼 짜는 데가 없나요? 있나요? 책 읽기도 병행을 하죠. 근데 그게 실은 책을 학원에 있어서 읽을 때도 있지만 집에서 읽는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얼마나 관리해 주냐에 따라서 영유가 빛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책을 집에서 많이 읽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일단 보내면은 거기서 딱 비싼 돈 주고 이런 학원에 갔다. 영어 유치원 같은 데 갔다. 하는데 거기 가서 야 자습해 혼자 책 읽어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잘. 일부 시간에 책 읽을 수 있는데 그거를 뭐 주구장창 몇 시간씩 책만 읽기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돈 받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해주는 게 책 읽기거든요. 같이. 그러면은 결정적인 건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학원에 가는 거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파다 보면은 책 읽기에 본질이 있고 이 책 읽기는 어디서 하냐? 집에서 한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불안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애는 공부라도 어느 정도 하게 만들어 주자. 영어라도 어느 정도 하게 만들어 주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어긋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7세 고시니까 이게 연나이로 7세니까 만으로 치면은 5살이나 6살 이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 4세, 만 5세 이런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많은 연구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네. 했는데 상당수의 경우에는 뇌가 균형 있게 발달을 안 한다. 네. 특정 영역에 굉장히 치우치게 돼서 이 뇌 사진을 찍어 보면은 발달이 되어야 될 영역이 발달이 안 돼 있고 굉장히 지엽적인 일부분이 극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성공을 하는 경우에도 상당수의 경우에는 공부만 잘하게 될 수가 있고 실은 많은 수의 경우에는 공부조차도 못하게 될 수가 있다. 네. 이거 예전에 백신 원장님께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네.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이 그 자연스러운 학습이 아니라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은 학습 감정이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이게 추후에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연구에 기반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지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엘리트 프로그램 말씀드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싱가포르 예제가 가장 유명한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훌륭한 두뇌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애들 모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시킨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뭐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커리큘럼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나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비율이 낮아요.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행동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 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리고 상급 학교를 진학한 후에 이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렸을 때의 그 엘리트 교육 프로그램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그런 걸 비춰보면은 지금 이렇게 7세 고시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그 안에 공부를 하는 것이 결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효과를 보는 비율. 그러니까 이 체제에 따라서 학습을 했을 때 잘하게 되는 애들이 있죠. 근데 그 비율이 실은 높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레벨 테스트 봤는데 전국적으로 10,000명이 막 한 달 한시에 시험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거냐? 저는 이제 이런 걸로 봐요.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시도하지 않을 때 아이를 뭔가에 도전하게 할 때는 잘된 케이스를 보고 도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인이 고시에 도전을 한다. 그럼 합격률이 5%다 하면 이거 할까 말까 고민돼. 과연 내가 이 5% 뚫을 수 있을까?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뭔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잘된 효과가 좋은 막 5%, 10% 이런 아이들을 보고서 달려드는 거예요. 이 게임에.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은 뭐냐면은 요 그룹에 속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 가슴에 엄청 반짝거리는 배지 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요거를 갖고 싶거든요. 굉장히 이거를 동경하게 만드는 마케팅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정보의 단절입니다. 저희가 파괴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정보를 줄이니까 좋아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원 들어가서 공부하면 그렇게 좋냐? 저는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그렇게 차이 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건 뭘 양산하냐면은 실패자들을 양산하게 돼요. 들어온 애들은 들어왔겠지만 그 들어오지 못한 애들은 실패한 사람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느끼게 되죠. 그거는 자꾸 이제 부모님 세대로부터 내려가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이 자체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걸 보시면은
봤어, 뭐 대충 봤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애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머님은 야 그럼 어떻게 하고 이 애들 시험장에 들어간 다음에 어머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커피숍에서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긴장하고 어떻게 할까 그게 다 아이들한테 이전이 됩니다. 그 불안감이. 그럼으로써 아이들은 그걸 자꾸 받고 그걸로 이제 성장하게 되니까 이 부담감이 크게 돼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진짜 힘드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럼 불안감 자체가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좋냐, 공부에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보니까 이런 유명 학원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학원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이런 학원들을 다니면은 뭐 그러니까 아이의 그 공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뭐 효과가 없진 않을 것 같은데 교육 철학 자체가 굉장히 아쉽다고 저는 봐요. 아니 교육 철학이 뭐 우리는 책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인재를 만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준다. 너무 얕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건 지속 가능한 목표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주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교육 철학적으로 굉장히 아쉽다. 프랩 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형 학원, 유명 학원을 가기 위한 이 준비 단계를 하면서 영어 실력이 또는 학습 능력이 얼마나 상승이 될까? 그리고 점수가 조금 높아졌다고 그게 진짜 실력이 향상이 되냐?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마이너스가 돼요. 장기적으로. 5년, 6년치 이렇게 보고 중고등학교까지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해가 되지 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단기간에 효과를 내려면은 시야가 좁아져서 책을 읽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깊이가 있는 지속 가능한 것을 하진 않고 단어 외우고 이제 문제풀이하고 그야말로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들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한다. 그러면은 이게 효율이 많이 날까? 고등학생도 힘들어하는 거를 그 꼬맹이들이 해봐요. 그 스트레스 엄청 받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고역이죠, 고역. 그러면은 이게 딴 데로 분출될 거예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불행이에요, 이건. 그래서 지금 요 이제 추정 60분 중에 제가 제일 안 좋게 보는 건 요 부분이에요. 여기 과정에서 제일 피해야 될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중에서도 뭐 좋은 교육을 하신 분이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데서 이제 쓰기 같은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레벨 테스트 같은 거 분석해봐요. 이게 쓴 거를 이제 분석하는데 자기 자유 시간에 뭐 하냐 이렇게 지령해주고 쓰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5문단으로 쓰는데 first, second, third 한 다음에 in conclusion 이렇게 써요. 그리고 끝에 어떻게 써요? Thank you for listening. 지금 글을 썼는데 Thank you for listening을 쓴다고요. 요 틀을 가르치거든요. 네. 어렸을 때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쓰기를 배우면은 틀을 주입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상황에 맞냐고요. 지금 글을 썼는데 Thank you for listening이 왜 나오고 자기 자유 시간에 뭐 하는지 물어봤는데 왜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말하냐고요. 그리고 왜 in conclusion이 왜 나와요? 이거 논리적인 글이 아니잖아요. 자유 시간에 뭐 하는지 물어봤는데 그냥 약간은 맹목적으로 그 시킨 대로 틀에 따라서 쓰는 거 이런 애들이 양산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글을 잘 쓰게 된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교계에 있어서 뭐 돈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고 하지만 뭐 돈 추구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네. 이게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다. 반 이상의 아이들한테 굉장히 뇌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는 체제로 아이들을 유도하는 거는 이거는 선 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부모님들이 불안하실까 뭐 짐작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도 가르치다 보면은 이게 진짜 나 혼자만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 여기 현장 세팅에서 수업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정한 방법이기도 한데 이런 방법을 써도 가끔 가다가 이게 안 먹히는 건가? 이런 의문을 들 때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런 부모님들에게 좀 확신을 드리고자 요 세 가지만 지키면 뭐 어느 학원, 뭐 어느 지역 상관없다. 네. 다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요 비법이 아닌 비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책을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게 몰입해서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태까지 뭐 좋다는 교육 방식 굉장히 여러 개 다 찾아보고 뭐 어느 정도 시도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다 귀결되는 결론은 뭐냐? 책 읽기예요. 지금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학원계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세부적인 디테일이 다 다른데 결국에 어느 학원에 갔든지 간에 얘네는 다 야 여기서 제일 잘하는 애들 데려와봐. 어? 상위 1% 학원마다 다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통점은 뭐냐? 다 책을 많이 읽었다. 이거 말고는 발견한 게 저는 없어요. 근데 책 읽기는 그러면은 굳이 유명한 어학원, 영어학원에 다녀야지만이 할 수가 있냐? 아니잖아요. 진짜 최고의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군지가 아니어도 됐다는 거예요. 대치동에 뭐 온갖 뭐 안 쓰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어떤 동네냐면은 영어로 100% 수업을 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 옆 건물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성문 종합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온갖 방법이 공존하는데요. 네. 자, 없는 방법은 이렇게도 가르쳐? 야, 신기하다. 뭐 디베이트 있고 뭐 영어 교과서 있고 토플 있고 뭐 탭스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그 다 봐도 진짜 잘하는 애들은 이것만 공통점이에요. 책을 많이 읽었다. 이걸 하셔라.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교육부의 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을 부수는 거죠. 네. 예. 두 번째,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래 걸려도 제대로 한다는 마음가짐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을 하면은 저는 실은 인생에서 한 3, 4년은 학습적으로 날렸었어요. 학창 시절에. 왜 그랬냐? 단기적으로 시험에만 맞춰서 점수 뽑아내는 거에 혈안이 되었었으니까. 시험 같은 거를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좀 잘 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감이 온 적이 있어갖고 네. 그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때부터 제 실력을 기르는 공부를 몇 년 동안 안 했었거든요. 왜냐? 그런 거 안 해도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아 이렇게만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네? 이거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시험만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저 개인적인 경험이라도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를 실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서도 이걸 많이 봐요. 이 마음가짐이 내면에 자리 잡은 학생들은 누적되는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진짜 영어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잘한다 이렇게 되려면은 10년 보고 가시면 좋고요. 적어도 5년 정도 보고 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게 아닌 거는 뭐 유튜브 뭐 썸네일에 많은 거 있잖아요. 6개월 만에 영어 끝내기. 이거는 진짜 예요. 이런 거는 이런 사람들은 멱살 잡고 싶어요, 진짜. 이게 다 망친다. 이 정신에 이게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잘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그럼 영어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미래의 어떤 특정한 정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문학 작품을 영어로 읽어서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고 그런 걸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은 영어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특정 시험이 있는데 그 특정 시험의 점수만 올리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잘 될 가능성은 상당히 현저해요. 자, 마지막으로 명심하실 게 뭐냐? 고민하면서 공부하기입니다. 하위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뚜렷해요. 이 학생들은 공부할 때 고민하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위권은 굉장히 뚜렷하게 어떤 특징이 있냐? 답을 누가 그냥 이렇게 불러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뚜렷해요. 우리가 영어에 있어서 많이 강조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하위권은 어떻게 하냐? 단어장, 어휘책으로
만약에 argument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argument 써 있고 오른쪽에 뭐 말싸움 혹은 뭐 주장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빨리 달라고 빨리 이거 외워야 되니까 예? 이걸 찾아요. 그리고 이런 것만 정리되어 있는 것만 외운 다음에 습득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하위권의 특징이에요. 상위권은 자 글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쉬운 글인데 The Wind and the Sun이라는 이소부화인데 Once the wind and the sun had an argument 했을 때 argument를 모를 수가 있어요. 어린 학생들은 그러면은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읽어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 있죠? I am stronger than you said the wind. 바람이 말했다. 야 내가 너보다 강해. 그랬더니 이번에는 해가 말하는 거죠. No, you are not. 아니야, 넌 나보다 강하지 않아. said the sun. 그리고 짐작해 보는 거예요. 전 문장에 argument 있었는데 argument가 내가 너보다 더 세. 아니야, 넌 나보다 안 세. 이게 argument구나. 그럼 argument는 뭘까? 말싸움이겠구나. 이게 상위권의 방식이고 책읽기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 단어는 기억에 잘 남고 어느 상황에 쓸 수 있는 표현인지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서를 읽은 아이들이 잘하는 이유예요. 그렇죠. 저희 예전에 영돌맘께서 나오셨는데 그 자제분들이 영어 잘하거든요. 잘하죠. 잘하는데 태어나서 단어장으로 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어를. 근데 어휘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떻게 높냐? 이것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 말을 하세요. 아니 단어를 모르는데 원서 어떻게 읽어요? 단어랑 문법 기반이 돼 있어야지 글을 이해하니까 원서가 도움이 되는 거지. 아니라고요. 이렇게 읽으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책 읽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책을 어느 정도로 읽어야 되냐? 532를 기억하세요. 532. 그렇죠. 5대 3대 2인데 자기가 뭐 능력에 비해서 쉽다고 느껴지는 책을 50% 읽으세요. 그리고 내 수준이랑 비슷하다 하는 거 30%, 그리고 내 수준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것도 한 20% 정도 읽으시면은 요게 황금비예요. 그렇죠. 요거를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방대한 영상을 제작한 것 같아요. 7세 고시에서 시작해서 7세 고시 같은 거 안 해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편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